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족집게 백선 이번 시간은 1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 했는데요. 1번 공공기관, 2번 정부 출연 연구기관, 3번 한국부동산원이 X네요.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위탁할 수 있죠. 신고센터 설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에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표시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고요. 5번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췄다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17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즉 전자계약서 작성에 관련된 것인데요. 대리인에 의한 전자계약은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왜? 인터넷상 대리권 수요 여부를 확인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본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도 해야 되죠. 자, 전자계약 체결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없다고 해야 됩니다. 이건 정부에서 없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불편한 게 아니라 편리합니다. 종이계약서보다는 종이 없어도 되고요. 또 계약서 확인설명서 종이로 출력해서 보존하지 않아도 되고 도장도 없어도 됩니다. 전자서명하면 되니까 편리합니다. 거래 당사자 직거래에는 전자계약이 안 되고 중개거래만 전자계약 가능합니다. 물론 LH나 SH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자계약 가능합니다만은 거래 당사자 매수인 매도인 직거래는 전자계약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계약 체결해도 전자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자계약 체결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계약서 확인설명서 종이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확정일자도 따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등기 신청은 따로 하여야 합니다. 전자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5개 광고물 등에 관하여 틀린 것입니다. 5개 광고물. 5개 광고물이 뭐냐면 간판입니다. 5개 광고물이 간판입니다. 따라서 5개 광고물 연락처 기재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5개 광고물은 성명만 표기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간판에는 간판 실명제 성명만 표기하면 되는 거지 간판에 연락처 표기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은 시중에 다니다 보면 전부 다 간판에 연락처 적어놨죠? 근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연락처 표시할 의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표시광고,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서 임대문의 이런 거 표시광고를 하면서 보조원 이름을 적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4번은 개공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5번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개사 등이 중개사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즉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것, 광고 위반을 하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광고는 3년에 광고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를 들면 옆에 아파트 10억인데 왜 우리는 4억으로 올려놨냐, 우리도 10억으로 올려라, 10억을 안 올리면 이용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에 1000만원,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매물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조원 이름을 적거나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관, 광고할 때 필요적으로 명시해야 될 사항을 누락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광고는 모든 벌칙에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19번 내용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개업공개사 등이 틀렸네요. 개업공개사 등이 틀렸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되는 건 예금이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예방교육, 금지행위, 이중소속 금지, 비밀준수, 결격사유만 개업공개사 등이고, 여기에 있는 품위유지, 신성질, 공정중개는 개공, 소공에게만 해당되고 보조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서 몇 년 보존해야 됩니까? 계약서 3년 보존이 아니고 계약서는 5년 보존을 해야 됩니다. 3년 보존해서 X입니다.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 보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권장할 수 있습니다. 협회가 권장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 권장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인 신청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관련 대법원 규칙 1조에 보면 금인 신청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인 신청할 수 있지만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이 있어도 거부해도 됩니다. 변호사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도 기출문제 출제됐는데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습니다.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관 주요 의무는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설명 의무 중 틀린 것, 타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사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 예,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근거 자료도 제시를 해야 됩니다. 2번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쌍방에게 교부해야 된다. 예, 교부는 쌍방, 설명은 일방,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설명서 작성은 계약서 작성 시에 확인설명서 작성합니다. 확인설명은 의뢰받은 경우 중개한 성전에 미리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개업공개사는 쌍방에게 교부하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이 경우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와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예, 함께 해야 됩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나머지 서류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이죠.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또는이 아니고 밋입니다. 밋. 그 다음에 4번에 확인설명서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3년 보존해야 된다.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 매수신청 대리 관련 서류 5년 보존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개업공개사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고요. 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기출문제 출제됐습니다.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 불응한 경우에는 의뢰인은 불응해도 됩니다. 다만 그 취지를 매수임차 의뢰인에게 설명은 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